당대표가 뭐 예컨대 김한길 같은 사람이 오고 네. 조금 이제 수구적인 어떤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 어떤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 확실한 방향만 쓴다면은 근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여태까지 이념 논쟁만 했으니 그럴 정치적 자산을 소진해 그렇죠. 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하여간 정치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일견 예. 그런 건 염두에는 둘 필요가 있겠다. 염두에 네. 둘 필요가 있겠다. 예. 근주만 이분이 계속 폭탄주만 마시고 뭐 이런 걸로 봐서 글쎄 똘마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니 재벌 총수들도 데리고 떡볶이 먹고 뭐 그 사실은 유치하러 가가지고 나흘 전에 뭐 폭탄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한 명은 예. 저 언론에는 안 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 드신 걸 다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셌구나. 그리고 그 재벌 회장 중에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빼놓고는 술이 다 약해. 아, 그렇습니까? 예. 술을 이상하게 못 마시는 사람들만 데리고 폭탄주를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나 먹였으면 또 충성주를 먹다가 이제 드디어 그 몸에 탈이 나신 건데 그렇지. 그런데 옛날에 그 대구고검에 윤석열 검사가 좌천됐을 무렵에 예. 그때 이제 대구 쪽에 그 법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예. 윤석열 검사하고 술 먹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잃어버린 기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대. 예. 술 먹다 잔대. 눈을 감고 윤석열 검사가. 예. 그다음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다 또 깨어나서 그런 스타일 제일 싫어. 그런 스타일 제일 싫어. 또 돌린다는 거야, 술을. 그런 또. 스타일 새벽 한 2시에 갑자기 깨. 예. 사람들 파려고 하는데. 예. 집에 안 가고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다음에 꼭 돌려. 예. 한 잔 말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11시가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잃어버린 기자들이 많아. 근데 문제의 술자리는 그 파리에서 파리가 아니라 어디더라? 프랑스 파리 맞아요. 파리에서 예. 저녁 8시에 그러니까 비교적 초저녁에 시작했다고 봐야 돼. 그 바쁜 일정 끝나자마자 술 처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엑스포 그러니까 유치하러 끝나자마자. 갔잖아요. 엑스포 예. 유치하러 유치하러 가가지고 본인들끼리 지금 저 소폭 마신 거 아니에요? 소폭인지 양폭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랬는데 어쨌든 폭탄주예요. 꼬냑이었나?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회가 예. 곁들여지고 이렇게 된 건데 한식당이더라고. 아, 한식당이에요?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재벌들 보면은 더럽고 아니 꼽죠. 우리가 지 꼬봉도 아닌데. 그렇지. 그런데 한때 자기를 잡아쳐놓은 검사 아니야. 예. 특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처벌한 검사가 앉아 있어 지금. 그렇지. 이거 트라우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오금을 못 펴. 거기에서 근데 안 받아 마실 수가 없겠네. 꼼짝 못 하겠구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거기다 아부를 해야 돼요. 음. 재벌들은 검찰에 약점이 많아요. 음. 거기에다 법인세 깎아준 것도 있고. 게다가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받아 먹다가 예. 그 한 명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드신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축 받아서 방으로 갔더라. 아. 요 얘기는 내가 기업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그것까지 뭐 하는데 이번에 이 폭탄주 사건에 전부 언론에 출처가 오면 전부 기업인이에요. 그렇지. 그룹 관계자들이 언론에 다 보내준 거예요. 참을 만큼 참은 거거든. 그렇죠.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제. 예. 본인들도 계속 요구하는 것만 아니, 있고. 부산불로 떡볶이 먹여, 오뎅 먹이고 만두 먹여. 근데 중요한 파리 가선 또 그래. 중요한 것은 돈 벌 기회를 많이 주냐고 하면 법인세 깎아준 것밖에 없지. 미국에 돈 펑펑 써가지고 네. 본인들 입장에 굉장히 지금 난처해요. 아니 난처하죠. 예. 그 무모한 투자 계획에다가 예. 제일 뼈 아픈 거는 이 정부에 대한 위협감은 중국하고 단절하라는 압력이에요. 그게 큽니다. 예, 그게 큽니다. 맞아요. 예. 근데 중국이 이제까지 중간재를 우리가 그쪽에 수출을 하려면 원자재랄지 이런 거를 싸게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최적화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그쪽이랑 단절을 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 올라가는 건 너무 싫어하지. 거기에다가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예측성. 그렇죠. 그러니까 안개 속 이런 그렇죠. 거 기업은 정말 싫어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 계획을 짜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경제 안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서 이제 경제도 안보다 이러면서 정치가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제를. 그렇네. 그게 중국하고 주로 관계에 다 그러네. 예, 들어와 네.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기업이 지난 30년간 정치를 걱정하고 비즈니스 한 거 아닙니다. 내 혁신과 자본과 실력을 갖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경제는 안보라는 거예요. 안보, 경제 안보란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NSC의 경제 안보실을 만들어서 다 통제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중간에 뭐가 될 만하면은 차단 이래 돼가지고 산자부 외교부가 지금까지 중국하고 거의 단절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막 나서거든요. 네. 미국은 뭐 요즘 뭐 노골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화해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양면의 전략,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런 모습이 중국이랑 무조건 만나야 돼요. 시진핑이랑. 그 김태효 그 안보실 1차장이 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신아세아 그 연구 논문집에 뭐라고 썼냐면은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중국을 두들겨 패는데 과거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두들겨 패고 봉쇄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할 거다. 그리고 완전히 무릎 꿇릴 때까지 봉쇄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썼어요. 잘못됐네. 네. 판단이 잘못됐네. 그런데 지난 그 10월 초에 그 포린 어페어즈의 제이크 설리반 그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렇죠. 뭐라고 했느냐? 예.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과거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통제한 것과 같은 봉쇄 정책은 중국에 대해서 절대로 하는 일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한다. 예. 안 한다. 그리고 엊그제는 예. 제니 델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예. 중국하고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효 차장이 그게 이제 대통령을 세뇌시킨 건데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서 불가능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금 안보실장 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예. 더 심하게 논문에 뭐라고 쓰냐면은 지난 3000년 이래 중국은 우리의 제1의 적국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야, 중국이랑 적국이라 그래. 중국이랑 제1의 사업하시는 적국. 분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 제1의 적국이라 그랬어요. 여전히 중국이 우리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1위의 국가인데 적이래. 그냥 적이래요? 그것도 제1의 적이래. 이게 이제 대통령을 애워서 강화하는. 안보실로 오신대요, 이분이 안보실장으로? 아니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지금 안보실장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와, 그랬는데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하마평인데 여론에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정원장 임명이 곧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자가 예, 김태효보다 더 센 사람이 와요. 걱정이네.